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시간입니다. 포항 남구 효자초 졸업생들의 포항 제철중학교 진학이 일부 제한되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효자동과 지곡동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 김대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사립중학교인 포항 제철중학교 입학을 둘러싸고 지금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네, 포항 남구 지곡동 주민으로 구성된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2023학년도부터 효자초등학교 졸업생의 포항 제철중학교 입학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포철중 과대화와 인근 중학교의 과소화에 따른 교육 환경 불균형에 대한 교육 당국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음. 비대위는 오는 18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서명운동과 교육권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효자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효자초 중학교 배정대책위원회도 집회를 가진 적이 있죠. 네, 효자초 학부모들은 지난달 23일 포항교육청 앞에서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포철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예. 이들은 과대학급이라는 이유로 효자초 아이들의 입학을 갑작스레 제한하겠다는 것은 소국 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 이어 지곡과 효자 지역의 불법 위장 전입 통학 학생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곡동과 이 효자동은 행정동이 효곡동으로 불리는 인접한 이웃 동네인데요. 자녀의 포철중 입학을 놓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네, 포철중학교는 지곡동 일대에 있는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학교인 포항제철초등학교와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졸업생이 입학 대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인접한 공립학교인 효자초등학교 졸업생도 포철중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 이후 효자초 졸업생 전원은 포철중에 진학했고 51학급이었던 포철중이 현재 62학급으로 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포철중학교가 전국에서 학급 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됐다고요? 네, 지난 3월 기준 포철중의 전교생은 1,542명으로 학년당 20학급으로 60학급과 특수학급까지 더해 62학급이 운영 중입니다. 네. 현재 200여 명인 효자초 6학년생이 모두 입학할 경우 상학급 가량이 증설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65학급으로 2025년에는 72학급으로 늘어나게 음. 됩니다. 사정이 이렇자 포항제철중학교는 지난 5월 2023년 신입생 수가 학급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니 효자초 학생들의 입학 인원 조율을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포항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철중학교는 포항 제철초와 포항 제철지곡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입학 학군이 된 효자초 졸업생 가운데 170명 가량만 입학시킬 방침인 거죠? 네, 학교 측은 현재도 전국 최대 학급 수준이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급직소 운영이나 교육의 질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포철중 측은 학생 증가에 따라 학급을 더 증가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힘들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효자초 재학생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포철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포항제철초와 포항제철지곡초 재학생 학부모는 교육 환경을 고려해 효자초 졸업생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맞서면서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 측은 학교와 학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음. 한동안 이 문제를 둔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다음 소식은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으로 촉발된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 자격장 문제가 지금 주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장기 발전 연구회는 오는 16일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장기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 대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동아대학교 복합정문대학원 이종길 교수가 동해 남부 유일의 청정지역 장기면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또 다른 지역에서 사격장 이전 경험을 갖고 있는 주민 등을 초청해 수성 사격장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열립니다. 예.
하지만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장기면에 살지 않은 외부인들이 수성사격장 관련 합의 문제에 간섭하려 한다라며 반발하고 있죠. 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장기발전연구회는 현재 마을 주민과 함께 출향인이 포함된 단체입니다. 이에 반대의 측은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고 주민들에게도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면 곳곳에 장기면 문제는 거소 주소가 있는 장기 주변이 해결한다. 장기면 실정도 잘 모르면서 장기면을 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수십 장이 내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주민에게 대토론회 참석에 거부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반대위에서 왜 이렇게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출향인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반대위는 이번 토론회뿐 아니라 장기발전연구회 자체가 포항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반대위 관계자는 주축을 이룬 출향 인사들이 대부분 이강덕 시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포항시가 이들을 앞세워 애꿎은 주민들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기면의 피해를 가지고 포항시가 보상금 등 자신의 치적으로 세우려 한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행사를 준비한 저희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반면 연구회 측은 권익위와 국방부가 훈련 재개를 위해서 일부 주민들을 꿰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시각이죠. 네, 연구회 측은 국방부가 일부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회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지 정하는 것인데 왜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을 끼는지 모르겠다면서 주민들이 서로 못 믿고 반복하게 만든 것은 권익위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어 권익위 중재 회의를 할 때 포항시 담당자는 물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주민들을 4분 오열시켜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해 권익위가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재안 진행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수성사격장은 지난 2019년 4월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경기도 포천시에서 시행되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옮겨오며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부터 국민권익위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수성사격장 사태 중재안으로 민간군 협의체 구성, 인근 마을 주민 집단 이주, 마을별 지원 사업, 국방부 사격훈련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의 시작이 될 민간군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으면서 중재인 자체가 답보 상태입니다. 네. 수성사격장 갈등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뉴스이데이 김대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